이름 정의는 뭐냐면요, 셀 범위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셀 범위를 지정,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죠, 수식에서 사용하겠다, 그 이름을, 바로 그 개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정 범위를 이름을 주겠다, 그겁니다. 이름을 주는 방법은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한 다음에 수식에 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가 있어요. 이거를 실행해서 이름을 지정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아울러 조심하실 건 뭐냐면, 첫 글자는 문자, 그러니까 영문이나 한글이고요. 영문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밑줄 또는 원화 중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단 조심하실 거는 숫자로 시작될 수는 없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공백을 포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셀 주소 형식으로 당연히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셀 주소로 주게 되면 범위에 이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대 255자까지 지정 가능한데 그렇게 길게 쓰실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없어지거나 이름이 없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네임 오류가 떨어진다. 당연히 이름이니까 네임. 그래서 샵 네임 물음표 오류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름 정의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3명 학생의 컴퓨터 점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직은 우리가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SUM이라는 함수가 합을 구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B의 2에서 B의 4, 가로 닫고 엔터. 물론 이제 가로 안 닫고 엔터 쳐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김선 학생, 이수정 학생, 성현주 학생의 합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300 들어왔죠. 근데 지금 위에 보면 수식 입력줄에 는썸 가로 열고 B의 2 콜론 B의 4 가로 닫고 B의 2에서 B의 4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주소를 이용할 게 아니고 이 3명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B의 2에서 B의 4를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 먼저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바로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컴퓨터.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름 상자에서 컴퓨터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선택이 되면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는 SUM, sum, 가로 열고 아까처럼 셀 주소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컴퓨터라고 주는 거예요. 엔터. 합계가 구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름을 정의해서 수식에서 사용한 예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수식 탭으로 가겠습니다.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오게 되면 이름 정의, 수식에서 사용,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 다음에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이름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F3 바로 가기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해요. 그리고 첫 번째 행, 엑셀 아니겠습니까? 얘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름이 만들어져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범위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름 정의에 이름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 엑셀 자동으로 잡혔죠? 범위는 통합 문서고 참조 대상은 시트 1 느낌표, 그 다음에 C의 2에서 C의 4인데 달러가 붙었죠. 이걸 절대 참조라고 그래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이름 정의할 때는 절대 참조로 정의가 된다. 이것도 또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름 관리자를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정의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편집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새로 만들기도 가능하다. 이름 관리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개의 범위를 잡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액 한 칸 띄고 셀 공백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시죠? 적지 않은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뜹니다. 공백을 집어넣으면.
그런데 공백 안 돼요. 제가 저 F2 누르고 필드명에다가 공백 하나를 넣습니다. 아까는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다가 직접 이름을 줄 때 공백을 준 경우이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원래 데이터 필드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하고 첫 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름 관리자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나. 액 밑줄 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액 그 다음에 밑줄 셀. 만약에 필드에 이렇게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공백이 하나가 있다면 이름을 정의했을 때 바로 밑줄로 표시가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 이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렵지 않죠? 메모 입력은 뭐냐면 바로 가기 키 Shift 플러스 F2 조심하시고요. 메모 입력은 말 그대로 셀에다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전달해야 될 사항들, 그 메모예요. 별거 없습니다. 셀에 입력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갖다가 기록할 때 사용하는 거고, 아울러 모든 셀에 입력할 수도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셀의 위치가 변경되면 메모의 위치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검토의 메모의 새 메모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삽입을 갖다가 실행해서 메모를 갖다가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빨간색 표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가 나타나는 건 메모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메모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 위치하게 되면 메모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계속 표시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검토 메모 표시 숨기기에서 메모 표시 유무를 갖다가 설정할 수도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셀의 위치가 변경되면 메모 위치도 같이 변경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문제는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의 데이터를 딱 삭제했을 때 아차, 메모 뭐였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메모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를 갖다가 선택해 주거나 또는 검토에 메모에 삭제를 실행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기능이죠. 왜냐하면 입력된 데이터를 갖다가 삭제했을 때 메모까지 신경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는 남아있는다. 그래서 메모까지 삭제를 하려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 또는 검토 메모에 가서 삭제를 해줘라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배운 우리 이름 정의 능썸 이 부분이요. 가로 열고 액 밑줄 셀 가로 닫고,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검토 탭에서 메모 그룹에 와서 새 메모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늘려주고요. 여기다가 밑줄 조심하십시오라는 거죠. 밑줄 주의,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물론 이 메모의 글씨 크기 같은 경우는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글꼴 스타일, 크기, 밑줄 효과 이런 부분들, 색. 자, 여기서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표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우스로 위치하게 되면 메모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셀을 이동하겠습니다. 메모가 같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했을 때 메모는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메모 삭제 바로가기 키 또는 메모에서 삭제를 눌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모. 아울러 바로가기 키 Shift 플러스 F2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윗줄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어떤 설명을 주겠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윗줄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보충 설명인데 위에다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윗줄.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문자 데이터에만 입력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숫자에는 안 되고 문자 데이터에만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윗줄도 함께 삭제됩니다. 사라집니다. 아까 메모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윗줄은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혼돈 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장난을 잘 치죠. 조심하셔야 되고, 윗줄을 입력하는 방법은 홈 탭에 그룹에 가게 되면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윗줄 편집을 실행해서 윗줄을 입력한다라는 거고, 윗줄 입력하면 더 좋았을 텐데 편집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게 할 때는 마찬가지로 표시 숨기기 실행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윗줄을 삽입하게 되면 행 높이도 당연히 높아지죠. 조절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 그 다음에 글꼴 서식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내용 전체에 대해서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건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윗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금 전에 우리 배운 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 같은 경우는 우리 검토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윗줄 아니겠습니까? 윗줄인데 지금 홈 탭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글꼴 부분에 여기 보면은 내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윗줄이죠. 윗줄 위에다가 보게 되면 이제 윗줄 편집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윗줄 입력이 더 마음에 드는데 편집이라고 돼요. 그래서 편집을 누르고 난 다음에 지금 엑셀인데 우리 여기 공백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공백 주의 이렇게 윗줄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윗줄 필드 표시. 그러면 엑셀 공백 주의 이렇게 위에 윗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글꼴 그룹에 있어요. 홈 탭에. 그래서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 누르게 되면 다시 숨기기 표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글꼴 맞춤 그죠?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타일 크기 밑줄 색 효과 자 여기서는 주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글꼴 그 다음에 맞춤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입력할 때는 윗줄 입력이 아니고 편집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같이 삭제된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문자 데이터에만 위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를 선택했어요. 김선 학생의 컴퓨터 100점에다가 윗줄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100점 화이팅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됐죠? 되네요? 아니요. 엔터 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입력까지 타이핑까지는 되지만 정말 윗줄가 이 데이터 숫자 데이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는 문자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영어로 컴퓨터라고 썼어요. 자 어떻게 돼요? 표시하겠습니다.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숫자 같은 경우는 입력까지는 허용을 해요. 허용합니다. 돼요. 그런데 엔터를 딱 치고 막상 하면 들어가진 않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윗줄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이퍼링크 입력. 링크라는 개념 뭐예요? 연결이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 개체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입력하겠다라는 거고,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에다가 차트나 다른 파일 또는 웹페이지로 연결되게 하는 기능, 그게 바로 하이퍼링크. 연결 대상은 기존 파일 웹페이지라든가 현재 문서, 그리고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삽입의 링크에 하이퍼링크를 실행한다라는 거죠. 물론 개체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셀에서도 가능해요. 직접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링크 그룹에 오게 되면 하이퍼링크 혼자 있어요. 뭐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네요. 혼자 있어서 하이퍼링크 삽입 컨트롤 플러스 K 바로 가기 키도 좀 신경 쓰시고, 지금 C의 11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고, 연결 대상 같은 경우는 기존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표시할 텍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C의 11셀에 표시할 텍스트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영진닷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설명은 거기다 마우스를 위치시켰을 때 나타내는 설명 텍스트일 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진닷컴입니다 정도 확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주소 부분이죠. 여기다가 www.young 영진.com 그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이퍼링크가 입력이 된 거고, 마우스로 살짝 올려놓으니까 영진닷컴입니다 뜨죠? 얘를 클릭하면 영진닷컴 사이트로 하이퍼링크가 돼요. 네, 이것은 시간상 클릭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게 바로 하이퍼링크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에 바로 가기 컨트롤 플러스 K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